인간의 슬픈 감정, 상실감. 오늘은 10번째 주제로 결혼으로 자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상실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부모-자식 관계의 재설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기존의 가족관계가 재편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결혼을 계기로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 거리의 변화만이 아니라 정서적 거리의 재조정, 역할의 이동, 기대와 책임의 조율이라는 복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모는 자녀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존재였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도 부모는 1차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든가 때로는 후원자 역할을 수행한다든가 또는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중심축을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자녀가 이제 다른 사람과 법적, 사회적 결합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 단위를 형성하면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1차적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서 2차적 관계로 그 위치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적 관계는 뭐냐? 존중해 줘야 된다. 자녀를 이제는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1차적 관계에서는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강요했는데 이제는 존중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2차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자녀한테 했던 거를 결혼한 자녀한테 한다할 것 같으면은 결혼하기 전에 자녀에게 했던 것을 결혼한 후에 자녀에게 똑같이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전에 부모는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자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함께 결정하고 챙겨주는 그런 부모였다면은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줬다면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서 응원하고 요청이 있을 때 조언해주는 이런 관계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를 두지 않고 결혼한 자녀한테 그냥 너 일요일날 우리 집에 와라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명령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을 할 것 같으면은 결혼했다는 얘기는 자기 아들 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아들 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갖다가 너 토요일 날 와라. 아버지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라. 어머니가 어떠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자꾸 명령조로 얘기한다 것 같으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리를 두고 집에도 불쑥불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한다기에 상의한 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부모들 보면 결혼한데 그냥 막 집에 아무 때나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만 원활한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후에 자녀가 배우자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한다니까 이건 안 좋은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지지해 줄게 응원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의 성숙한 재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해방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제에서 존중으로의 전환은 자녀를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부모 자신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갖다가 진정으로 성인으로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한다든가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이렇게 언행을 한다 것 같으면 이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러한 관계의 재구성에는 경계 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새로운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그 경계 밖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녀, 부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기보다 필요할 때 조언을 청하면 그때 기꺼이 응해주고 응원해주고 개입하지 않는 절제는 관계를 더 오래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를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떠난 자리를 실종된 관계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대신에 다른 방식의 친밀감을 해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관계의 형태, 예컨대 친구처럼 또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신에게도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갖다가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이렇게 통제했다면 이제는 친구나 인생의 선배처럼 이렇게 후원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은 결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규칙과 언어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우는 관계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이 평행선을 걸으며 교류하는 관계로 전환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자녀 관계의 진정한 재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결혼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모-자식 관계의 재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올바른 부부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